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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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모여서 공부를 하니까 공부를 할 수 있지요. 혼자서 하면 힘들어서 공부가 안 됩니다. 자, 오늘이 그 정진 그것도 안 해놓고 오늘이 정진 4일째입니다. 자, 그 정진 문자 한번 보시죠. 권대현 거사님은 우리가 법회에 3번을 참석하고 회원 등록을 해야 이제 제가 문자를 보냅니다. 그때 회원이 됩니다. 아직 이제 2번째이기 때문에 아직 회원이 안 돼서. 자, 거기 보면 2월 1일서부터 한번 보죠. 정진 시작일서부터. 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과를 잘 아니, 허공, 본문만 읽읍시다. 자, 예. 허공자리는 시간이고 빠르고 느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거든요. 무슨 일을 할 때 빠르고 느린 것을 쓰더라도 거짓 시간이니까 거짓인 줄 알고 우리가 써야 된다는 겁니다. 네. 허공에는 시 공간이 끊어진 자리예요. 시간은 빠르다 늦다라는 게 있지요. 빠르다 늦다라는 거 있는데 빠르다 늦다는 그 당처가 다 공했지요. 비었습니다. 공했다라는 뜻이 다른 말로 하면 저기 일각거사님 공했다라는 뜻이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인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 인연과 조건에 네. 따라서 이렇게 일어났다가 네. 다시 인연과 조건이 없어지면 다시 없어지고 네. 또 다른 인연과 조건이 생기면 네.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예. 그 인연과 조건이 사라지면 또 없어지고 예, 예. 그것을 그렇죠. 공했다고. 그걸 좀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저번주하고 똑같이 얘기한다 지금. 저번에 물었을 때도 또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때 내가 또 얘기를 해줬거든. 이번에는 입력이 돼야 돼. 사람들이 한 번 먼저 입력이 딱 되면 그 다음 게 입력이 안 돼. 그렇죠? 자, 공하다라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간결하고 명확하게 어떤 뜻인가를 내가 늘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지요? 자체성이 없다. 또, 변한다. 또, 헛것이다. 또. 머무를 수 없다. 그래요. 그것이 공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습 공식을 하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모습 공식을 하는 순간이 바로 선하는 순간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하다 이러면 잘 뜻이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 비었다. 이것도 있다가 없는 것이 빈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니까 공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죠?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는 것이 공하다라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물을 때는 그렇게 대답하세요. 알았죠? 그러니까 용수보살님, 저번에 내가 누누이 설명하자. 용수보살님이 중론에 말씀하시기를 일체의 모든 법이 정성이 없었어. 정해진 성품이 없었어. 자체성이 없다는 뜻이죠. 자, 고정된 성품이 없어서 인과가 생겨난다. 원인에 따라 결과가 나타난다. 그런데 만약에 정성이면
인과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인과가 정성이 아니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죠. 그래서 이것을 나는 공하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것을 가명, 가짜 이름이라고 얘기를 한다. 가명. 응? 이게 이거 뭐 들어가는데? 가. 인변에. 인변에. 네. 네, 비슷해요. 이게 일로 가고 네. 이런가? 네, 맞습니다. 오늘 가명, 가짜 이름이라고 한다. 그지요? 이것을 중도라고 한다. 지금 여기 딱 그거 나온 거지요. 지금 이 내용이 지금 허공짜리는 뭐가 없다? 시간이 끊어지고 빠르다 느리다 하는 것이 없어. 그래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빠름이 인연과 조건으로 빠름을 쓸 때는 빠름을 쓰고 느림을 쓸 때는 느림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말하는 허공짜리는 빠르고 느림의 앞소식이라. 빠르고 느림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빠르고 느림이 나타나지요? 네. 나타나니까 우리가 이것을 빠르다 할 때 빠른 데 쏙 들어가고 느린다 할 때 느린 데 쏙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빠름,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 그래서 빠름을 잘 굴리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느림,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느림을 잘 굴리자. 진짜 모습공식 좋은 거예요. 이게 해당 사항이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지. 어떤 거는 해당이 되고 어떤 것이 해당이 안 된다면 그거는 별로지요. 근데 대입만 하면 다 맞아.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죠. 그 다음 본문이 둘째 날 시작. 우리가 당처인 허공에 앉아 있는데 빠르고 늦음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한 말로 급한 것도 아니고 빠른 것도 아니고 늦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 앉아 있다? 허공자리, 절대성자리, 본래 우리의 법신자리, 전체성자리. 그것이 바로 내다 이 말입니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바로 그 자리가 바로 나예요. 자, 우리가 바탕공식을 하게 되면 이제 2월 9일, 우리가 2월 11일 날 하게 되는 바탕공식을 하게 되면 뭔 말인지 확실히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뭘? 빠름도 놔두고 느림도 놔두죠. 왜? 빠르고 느린 것은 그 자리의 작용이죠. 작용, 놔툼입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일째 한번 읽어보죠. 허공 자체에 급한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시공간이 딱 떨어졌는데 급하기는 무엇이 급해요? 늦은 것도 아니에요. 네. 허공 자체에 급한 것도 없고 늦은 것도 없는데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 급한 마음을 먹으면 허공 자리를 만날 수 있어요. 허공 자리를 급한 마음을 먹어버리면 도경거사님 허공 자리를 어떻게 됩니까? 놓쳐버리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죠?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린다. 이 말이 진짜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공자리는 내가 급한 마음을 먹어. 내가 깨달아야지 하면서 급한 마음을 먹어. 또 뭐 안 깨닫는다고 내가 뭐 죽나? 뭐 이런 생각, 늦은 마음을 가져. 그러면 급한 마음에 쏙 들어앉는 거죠. 그 다음 늦은 마음에 쏙 들어앉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급하다는 그 모습에 쏙 들어앉으니까 이 허공자리는 급한 것도 아니고 늦은 거다. 급하다고 해서 이것이 더 쫄아들고 느린다고 해서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여여해요. 여여하는데 급하다는 한 생각이
가도 끝없는 허공자리를 덮어버려. 그걸 잊어버린다고 해요. 또 다른 말로는 놓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놓친다라고 이런 말을 하니까 우리가 화두를 잡는다, 화두를 놓쳤다 이렇게 하니까 뭔가는 있어서 막 잡고 놓치고 막 이런 건 줄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지. 이 말이라는 것이, 언어라는 것이 굉장히 개념화가 돼 있어서 그 개념화 속에 자꾸만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 언어를 잘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백봉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이 굉장히 선지가 밝기 때문에 굉장히 언어를, 이 단어를 아주 잘 골라서 쓰셨다는 거예요. 그 선지가 안 밝으면 그 단어를 잘 못 쓰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똥 맞는 단어를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단어로 인해서 자꾸 사람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를 잡는다고 하니까 뭘 화두를 맨날 이렇게 잡는 줄 알아. 이 물건 잡듯이. 또 놓친다고 하니까 잡은 거를 놓는 줄 알아.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지. 뭐 때문에? 모습에 쏠려 들어 앉으니까 잊어버리는 거지. 이것이 공한 줄을 모른다는 뜻이죠. 그 말은. 자, 그 다음에 오늘 거 한번 볼까요? 자, 4일째 거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공연히 어떤 경우나 경계에 당해서 급한 생각도 일으키고 늦은 생각을 일으키더라도 우리의 슬기자리 당초는 급한 것도 아니고 느린 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나 경계에 당해서 어떤 경우나 경계에 당하면 어째요? 막 급한 생각도 일으키고 늦은 생각도 일으켜요. 근데 급하다 느리다 하는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지요. 모습. 그래서 급하되 당초에는 항상 여여한 자리죠. 급한 걸 굴리는 거지요. 또 느린 것을 굴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나는 이 급한 것을 낮출 수 있는, 느린 것을 낮출 수 있는 본래의 여여한 자리다. 요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바로 깨닫는다고 하면 이 자리를 되밟히는 걸 깨닫는다고 합니다. 되밟힌다. 이게 없는 걸 가서 집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또 어디 가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 내가 지금 급하다 하는 바로 이 자리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말을 하면 처음 오시는 분들은 또 헷갈리지요.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급하다 하는 그놈이잖아. 말은 쉬운데 이거는 엄청 많은 시간을 공부를 해서 와서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지요. 안 그러면 지금 급하다 느리다 하는데 이미 앉아 있는 거지요. 자, 도경거사님, 우리는 급하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는 허공자리에서, 그 당처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급한 것을 쓸 때는 급한 것을 쓰고 느린 것을 쓸 때는 느린 것을 쓰는데 우리는 급하다, 느리다 하는데 딱 들어앉아 있어요. 그죠? 그 들어앉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있다는 걸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가 어떤 내예요? 몸뚱이로서 나아가. 그러니까 이미 몸뚱이로서 나가 되면 이미 급하다 느리다 하는데 분별 상태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다. 이거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모습 공식을 하고 바탕 공식을 하면 내가 그런 상태에 있구나. 이미 나는 분별, 몸뚱이 나라는 그 이미 분별 상태에 이미 안과 밖을 나눠서 주체와 객체를 나눠서 있으면서 온갖 짓을 다 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알기가 그렇게 어려워.
불교 공부 오래 하신 분도 이 점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에요. 근데 이 점을 타파하지 않고는 불교 공부가 안 돼요. 되는 게 아닙니다.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범 선생님이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우리 그 동교 오이문에도 나오지요. 첫 번째는 뭐지요? 일심, 마음자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마음을 아는 것, 식심. 제일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옛날 선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며요.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지금 오늘 공부할 교재에 있습니다. 한번 보죠. (91쪽이에요) 91쪽 밑에서 네 번째 한번 보죠. 사실은 말로 들으면은 이해는 되는데 그것이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말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를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이 컵에 머물지 않아야 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스마트폰에 머물지 않는 것부터 시작이 돼. 우리 스마트폰에 굉장히 머물지요. 그렇죠, 권대윤 거사님? 굉장히 머뭅니다. 그래서 또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 스마트폰의 영상의 바탕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볼 줄도 몰라. 스마트폰에만 앉아있어. 그러니 어떻게 돼? 책 읽을 때는 또 책 읽고 법문 들을 때는 법문을 듣지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탕자리에서 일체의 모습을 굴릴 줄 알아야 공부가 됩니다. 자, 내 몸뚱이를 부인해 본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내 몸뚱이를 부인해 본다. 내 몸뚱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 몸뚱이가 없다고 해봅시다. 자, 도경거사님.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도경거사님은 나라는 생각을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몸뚱이 나의 기반을 두고 있는 게 확실합니까? 네. 대부분 그렇지요. 몸뚱이 나의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 사람들, 지구에 사는 사람들, 삼천세계에 사는 사람들. 나라는 것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점이 그렇게 어려워요. 나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가를 자기 스스로 물어서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권대윤 가수님. 아무리 내가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아무리 물어도 소용이 없어. 그 앞을 물어야 돼. 뭘? 나는 무엇을 나라고 기반으로 하고 있지? 무엇을 나라고 기반으로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안 하고서는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떻게 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아무리 질문을 해봐도 그 밑에서 질문이 안 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자꾸 하다가 보면 그 앞에 질문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래 걸리죠. 왜 오래 걸리냐면 스스로 뚫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나로 기반으로 삼고 있는지를 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물어봐요.
한 번도 안 물어봐요. 또 어떤 사람은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물어보는 사람은 있으나 몸뚱이 나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 알기가 쉬운 일인가? 쉬운 일 아니에요, 사실은요. 쉬운 일 아니에요. 몸뚱이, 그 다 알 것 같지요? 다 알 것 같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도경 거사님 혹시 선원에 오기 전에 나다 내가 뭐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성을 내고 내가 뭐 공부하고 내가 잘하려고 애를 쓰고 내가 깨달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무엇을 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나요? 그 자체를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묻고 있으니까 그 밑에 그 밑을 질문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밑에 질문을 안 내려가니까 이 답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는 이제 하는 말이 뭐지요? 이 답이 나에게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리라. 절대 답하지 마라. 왜? 이미 그 질문 자체가 속에서 왜곡이 되어 있으니까. 나는 그 질문을 하면서도 왜곡이 되어 있는지를 몰라. 이 점이 되게 중요한 점입니다. 나는 무엇을 나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몸뚱이가 나다. 오늘 몸뚱이 나 아닌 사람은 없지요? 없어요. 몸뚱이 나 아닌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귀신한테 물어보세요. 귀신은 귀신이 가지고 있는 몸이 있어요. 우리처럼 이런 몸이 아니에요. 물을 네 가지 그걸로 본다고 했죠. 자기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물고기는 뭘로 봐요? 자기가 사는 이는 공기로 봐요. 그거 물고기가 지가 살면서 사람들 보고 저것들은 이제 저런 데서 다 사냐? 이런다고, 우리 보고. 그치, 물 속이 지 세상이거든. 우리는 뭐예요? 공기로 호흡하는 생물이거든요. 그런데 얘들은 아가미로 하지요. 우리는 폐로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인연과 조건이 다르니까 사는 환경이 달라요. 그렇지? 사람은 물로 보지요. 그 다음에 하늘 사람은 유리로 본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아기들은 피고름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니까 아기가 볼 때는 물고기들이 피고름 속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몸은 우리가 보는 세상, 우리의 인연과 조건, 동분만견이라고 해요. 우리들이 보는 인연과 조건으로 이런 몸이에요. 그러면 귀신은 그 귀신이 보는 인연과 조건으로 된 몸이 있겠지요. 그래서 몸이 달라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자, 이거 한번 봅시다. 내 몸뚱이를 부인해 본다? 이 말이 뭔 말이라? 나는 몸뚱이를 기반으로 나라고 하는데 몸뚱이를 부인하면 어째? 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말이 되게 깊은 말이에요. 몸뚱이, 진짜 백봉 선생님이 몸뚱이를 부인해 본다? 그럼 나는 나라는 것을 부인한다? 이 말이야. 다른 말로 하면 또 몸뚱이를 부인해 본다? 나는 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몸뚱이를 기반으로 나라고 하고 있다고. 권대현 교사님 그 말은 인정하십니까? 이해는 되는데 자기 모습. 예? 내를 먼저 찾자고 했는데 예. 나중에 자기가 없어지고. 잠깐만요. 그런데 몸뚱이를 기반으로 나라고 해. 그런데 이치적으로 보면 몸뚱이는 한시도 쉬지 않고 변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몸뚱이 안 변합니까? 변합니까? 몸뚱이 1초도 안 변하면 죽어요. 내 몸뚱이 죽는다고요. 심장 안 뛰면 그대로 죽어요. 산소 공급 안 되면 바로 내사 상태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똥오줌 못 누면 독이 차서 죽지요. 전부 변하는 돌입니다. 숨 한 번 쉬었다 못 쉬면 죽지요. 전부 변하는 돌입니다. 그래서 나는 몸뚱이를 기반으로 나라고 하고 있는데 몸뚱이는 쉴 새 없이 변하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물건이라. 그럼 도경거사님, 나 뭘 나라고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이 안 나나요? 그래야죠. 그래야죠. 내가 나는 몸뚱이를 기반으로 나라고 하는데 몸뚱이는 쉬지 않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고 자체성이 없는 것인데 그걸 자꾸 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걸 자꾸 안다고 생각을 한다며. 그것이 머리로 인식하는데 네. 그 머리에서 인식하는 단계를 넘어서 가슴으로 느낌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다고 하지요. 가슴으로 느껴야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몸뚱이가 변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지를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자기가 건너가지요. 그 자리를 딱 인정을 안 하고 내가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고 그걸 확실히 알면 어떻게 돼요?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서 나를 기반으로 하는 몸뚱이가 사라지지요. 그럼 나도 사라지잖아. 그럼 지금 그러면 내라고 하는 게 뭐요? 이런 질문이 정말 진지한 질문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정말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뱃속에서부터 끓어오른다는 겁니다. 그 질문이 뱃속에서부터 쫙 창자에서부터 정말 내가 누구지? 정말 내가 누군가? 왜? 몸뚱이는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고 자체성이 없는 것인데 정말 진짜 내가 누구야? 이거 보고 듣고 말하는 놈이 진짜 뭔가? 이런 질문이 자체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실제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이 공부를 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말이 있죠. 처음에 발심을 할 때 바로 정각을 이룬다라고 하죠. 그래서 정말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자리가 비로소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초발심시 변정각이에요. 뭐 초발심시 변정각, 초발심시 변정각. 아, 내 공부해야지.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그게 변정각이 되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몸뚱이가 이때까지 낸 줄 알았는데 정말로 이거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네. 그러면 지금 진짜 나는 뭐지? 진짜 나는 뭐지? 그럼 지금 말하고 보고 듣고 내가 지금 세상도 보고 있고 진정심도 보고 있고 말도 하고 지금 다 이러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거는 뭐요? 도대체 이것이 뭔가 하는 것이 진심으로 의심이 난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그때 세상이나 모든 것이 나하고 상대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 들어오게 돼요. 그 의심 속으로 싹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질문하기는 쉽지 않은 거지요. 처음부터 이렇게 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모습 공식 시키고 자꾸 해가지고 이제 3년쯤 지나면 바탕 공식 시키고 해가지고 스스로 이 질문 속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거잖아요. 지금 모습 공식을 하면서 많이 달라졌잖아요. 현재. 바탕 공식을 하면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래서 내 몸뚱이를 부인해 본다? 그러면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몸뚱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 말입니다. 색수상행식이거든요. 부처님도 얘기하셨죠. 색이 없으면 동교 오이 본문에도 배웠죠. 색음이 없으면 색음 몸뚱이가 없으면 수상행식이 있을 수가 없지. 색음이 없으면 수상행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색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몸뚱이와 정신작용이거든요. 수상행식은 정신작용이에요. 그래서 색음이 없으면 수상행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 몸뚱이를 부인해 본다?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기는 상당히 절절히 느낀 거야.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위에서 뭐냐면 우리 일단 몸뚱이를 한번 부인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보통 몸뚱이 한번 부인해 봅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이 하기는 내 몸뚱이를 부인해 본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딱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하나의 질문 속에는 상당히 많은 뜻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부인하고 나니 벌써 나의 변함없는 허공심이네. 뭐를 놔버렸어요? 나를 놔버렸죠. 나를 놔버렸잖아요. 나를 놓으면 뭐가 됩니까? 바로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잖아요. 몸뚱이 내다 그것만 놓아버리면 그만 그대로 허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왜? 자기가 그 속에 몸뚱이 내다 하는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인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경도사님 이해하십니까? 네. 우리는 지금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렇게 하잖아요. 허공으로서의 나다 하는 몸뚱이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와 몸뚱이 내가 뭘로 돼 있다? 상대가 돼 있는 겁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를 상대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러면 그냥 허공이 나가 되는 줄 알죠.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어려워서 못하는 공부는 아니에요. 뭐 때문에? 원래 하나요. 그렇습니다. 원래 나의 성품짜리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렵다 쉽다가 들어붙지를 않아. 빠르고 높고도 그렇죠. 들어붙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렵다 쉽다만 놓아버리면 어렵다 쉽다는 누가 해요? 어떤 내가? 몸뚱이 내가. 몸뚱이 나한테는 뭐가 붙어? 시공간이 붙어요. 그래서 어려운 것도 붙고 쉬운 것도 붙어요. 그런데 허공으로서의 내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어려운 것을 놔둘 때는 어려운 것을 놔둬서 어려운 것을 쓰고 쉬운 것을 놔두어서 쉬운 것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야. 지금 우리가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단지 내가 분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분별 상태라는 것을 자기가 확연히 좀 보면 좋은데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는데 난 코드가 안 맞거든. 그 처음에 한 5%? 100% 같으면 한 5%까지는 짱구 굴려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조금 들어가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왜? 코드가 안 맞거든.
우리가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선을 살짝만 넘어버리면 도저히 이해 불가라. 이해로는. 도경 고사님 책 읽을 때 그런 거 못 느꼈습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책이 있는데. 예, 예. 어렵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분별 상태에서 이런 것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철저히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자꾸 공부를 해야 돼요. 연습을 자꾸 해서 그 연습이 뭡니까? 경계에 따라서 화를 낼 때 화가 일어나지요. 화가 일어나는 것이 몸뚱이 내니까 화가 일어나지요. 화가 일어나면 그 화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고 해서 화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몸뚱이 나를 한번 내려놓는 거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자꾸 해서 연습을 하면 제가 항상 얘기했죠. 100%까지 가는 게 아니라고. 100%까지 간다면 우리 어려워서 못해. 처음부터. 절대로 못한다. 한 30% 정도 딱 임계점이 딱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때부터는 그 지혜자리가 나를 끌 것 같아. 그때부터는. 그런데 그 30%까지 가기가 사람들이 지속해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법회에 참석하고 도반들과 같이 공부를 한다는 거. 내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 하면 되지요. 근데 혼자서는 상당히 어려워요. 이 무지를 타파한다는 것이. 그래서 내 몸뚱이를 부인해 본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부인하고 나니 벌써 나의 변함없는 허공심이니. 허공심이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허공으로서의 나지. 말은 되게 간단하고 이것도 두 줄밖에 안 돼. 근데 지금 내가 설명하는 이런 뜻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몸뚱이를 내려놓으면 이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어떻게 돼요? 드러나 버려요. 드러나 버려요. 그런데 나는 몸뚱이 내를 꽉 붙잡고 있죠. 절대로 안 놓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드가 안 맞아서 이게 모르는 거야. 이게 뭔 말인지. 자, 그 다음 봅시다. 이치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실감이 안 옵니다. 이치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은 드는데 실감은 안 와요. 사실은 부인하고 싶지만 참말로 이것뿐이 없어. 이 자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고 듣고 말하는 이 자리밖에 없어. 이 지혜 자리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손으로 촉감을 만지고 하는 상대적인 어떤 그 무엇에 자꾸 붙잡는 습관이 있어요. 붙잡는 습관이 있어요. 또 그것이 상대적으로 있는 것이 자꾸 진짜라고 착각을 해요. 그걸 무지라고 하는데 그건 무명이라고 해요. 자꾸 착각을 해요. 그래서 몸을 보고 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려워요. 실제로 굴리기는 더 어려워요. 그런데 이치는 먼저 알아야 되거든. 몸뚱이를 보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기 몸을 보고. 거울 딱 봐서 자기 얼굴이 딱 비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얼굴,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 공부는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했죠. 모습을 몸뚱이 내다 하는데 딱 있는 것이 완전히 전체성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이 공부를 왜 안 하겠냐고요. 오늘 안 그래도 교재를 좀 내가 나오면서 그걸 해가지고 그걸로 다 워드를 칠 수가 없어서 이제 보니까 사진을 찍어 오면 이거를 프린트를 할 수 있다면서요. 사진을 찍으면 그 방법을 몰랐어. 하도 오늘 내가 읽은 주신부가 글구가 좋아서 오늘 보면 진짜 좋겠다 했는데 상인이
백리길을 가는데 그것이 몇 날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상인이 하루 만에 거기에 도착을 했어요. 회의가사님, 어떻게 하루 만에 도착을 했겠습니까? 빨리 가서, 예. 거기 이익이 있기 때문에. 또, 어부가 아무리 풍랑이 세어도 바다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밑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인데 내가 그건 깜빡 잊어버렸어. 세 가지를 관자라는 글꼴을 그게 인용을 해놨던데 하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 글꼴가 너무 쉽잖아요. 이익이 눈앞에 딱 보이면 물불 안 가리고 우리가 달라들지요. 그런데 이 돈은 진짜 이익이 너무 크거든요. 허공과 같은 이익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커서 시야를 벗어나서 소리로 말을 하자면 치고 돌아가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개미 기어가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우리 시야에. 시야를 벗어나 버린 거야. 시야 속에 있는 거는 막 그걸 추구를 하는데 시야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너무 커서 안 보여. 그래가지고 도도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상인처럼 어부처럼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무생의 이치를 꿰뚫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 뜻이. 그걸 보고 오늘 요거를 좀 어떻게 해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걸 몰라갖고 요새 사진 찍어오면 되는 걸. 다음부터는 딱 사진 찍어 올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프린트해서 봅시다. 그러니까 이 돈은 만약에 이 도 공부를 하면 우리 모습 공식 하면 엄청 도움을 받죠. 생활이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이 도 공부를 하면 영생을 얻는 거거든요.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목숨의 본질을 이해하고 내가 바로 목숨의 본질이라는 걸 이해를 하고 무한 지혜를 되밟히는 것인데 너무 커가지고 이게 감이 안 잡혀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이 도 공부를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요. 상인이 며칠을 가야 되는 거를 한달음에 갔다. 이게 눈에 많이 보이니까. 이 도 공부도 마찬가지다. 너무너무 이것은 좋은 공부인데 너무 커서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뿐이 없어. 틀림없어. 지혜짜리 하나뿐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볼 줄 아는 이놈이 하나 있단 말이지. 또 목탁 소리가 내게 들려와 만약 이런 것이 없으면 내가 부인하겠지만 이걸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보고 듣는 성품짜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나는 보고 듣고 말하는 성품짜리가 진짜 나다. 진짜 나다. 몸뚱이는 보고 듣고 말하는 성품짜리의 나툼이다. 작용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얼굴도 다 다르고 사는 것도 다 달라요. 남자 여자도 다 달라요. 팔자도 다 달라요. 그지요? 부모가 낳은 자식도 우리도 아이가 셋이지만 생긴 것도 다 다르고 팔자도 다 달라요. 그거 왜 다릅니까? 인연과 조건이 달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체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모습은 뭐다? 가짜다. 헛것이다. 그래서 모습에 들어앉으면 안 된다. 헛것이다.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라는 그 당처 자리에서 항상
모습을 굴려야 된다는 것이 새말귀예요. 그러면 출가자 제가자 할 것도 없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본래 자기의 본래 면목 자리에서 일체의 모습을 굴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 뭐 개나 소나 이런 거는 미해서 이만큼 지혜가 발달이 안 돼서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요. 못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도 조금 등차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 새말귀가 백봉 선생님은 그때 1970년대 전체 정생을 제도할 수 있는 방편이다. 모든 사람이 이걸 다 할 수가 있다. 어떻게? 바르게 설법을 해서 바르게 이론으로 잘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잘 마련을 해서 그 다음에 자꾸 연습을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공부 방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새말귀가 그런 방편이에요. 나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일체 인연과 조건으로 나툰 모든 모습을 굴린다. 이겁니다. 그 말을 할 때는 뭐예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미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몸뚱이 내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이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된다?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부터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다 뜬구름이라. 어떤 분은 그렇게 해놨대요. 불교 공부가 휘황하게 막 뜬구름 잡는 거라고 그렇게 그걸 써놨대요.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뜻이 너무 깊고 넓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일체 모습이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하고 분명한 이치입니다. 공부입니다. 이 공부는. 그래서 가만히 알고 보니 이놈이 절대성 자리인데 이놈에서 상대성인 이 육신을 놔뒀거든. 이렇게 말을 하면 멘붕이라. 그지? 잘 나가다가 멘붕돼. 왜? 절대성 자리에서 상대성을 놔뒀다거든. 절대성 자리에서 육신을 놔뒀다거든. 도경거사님. 도경거사님 지금 누구를 나라고 하고 있죠? 몸뚱이를 내라고 딱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성 자리에서 이 육신을 놔뒀다고 하니 몸뚱이 내가 제일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허공을 또 만드는 거지요. 절대성자를 딱 만들어. 절대성자를 딱 만들어서 뿅 하고서 육신이 나와. 엄마가 애기 놓듯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육신은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만 이대로 헛것이다. 꿈이다. 사실은 절대성에서 나오고 들어가고 할 것도 없지요. 왜? 절대성과 상대성은 둘이 아니거든. 공하거든. 공하거든. 허공성이거든. 그래서 백봉쌤 유명한 게 허공법문입니다. 상대성은 공한데 절대성은 공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뭐예요? 영적 유물론이라고 했어요. 부처님의 제법무화에 직접으로 배대되는 반대되는 사상이다. 생각이다. 그거는 무지다. 무지. 그래서 늘 얘기하죠. 무생법인. 남이 없는 법. 무생법인. 근데 나 지금 육신이 났는데요? 났잖아요. 근데 무슨 무생이 되나요? 이거는 뭘 모르고 있다? 그렇지. 자체성이 없는 걸 모르는 거지. 공한 걸 모르는 거지. 입으로는 공하다, 공하다, 공하다. 입으로 공하다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된다? 무생을 알아야 된다. 무생. 나기는 몰라. 건대현 거사님, 꿈에서 말입니다. 애를 낳았어요.
그거 난 건가요? 예, 꿈에서는 나. 아, 꿈에서는 나왔지요. 그건 진짜 낫냐고요, 그 애가. 꿈이지. 꿈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시가 생시 꿈인 줄을 모르는 데서 뭐다? 일체의 무명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뒤바뀐 생각이라. 이것은 절대성 자리의 작용, 나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우리 6년 전에는 대도성 보살이 있었어요. 마녀고사님도 보셨죠? 예. 일각고사님도 보셨죠? 근데 지금은 대도성 어디로 갔어요? 환생. 그래요, 뭐 환생이라고 합시다. 어쨌든 그래서 대도성이 지금 온 것이 꿈만 같지 않아요? 네. 꿈만 같습니다. 있은 듯하죠. 우린 대도성 보살을 직접 봤잖아요. 있은 듯해요. 근데 일각거사님도 뜻함. 근데 본인은 지금 나는 있다 이라지요. 네. 저도 이제 앞으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가지요. 예. 그 일시맹이 아이고 저 앞에서 막 법문을 하고 그러더니 갔네, 네. 없어졌네. 그럼 뭐야? 지금 이런 일이 뭐야? 꿈과 같은 일이에요. 꿈과 같은 일이라고요. 그렇다고 약고 죽어라 이 말 아니지요. 뭘 해라? 내가 항상 전체 성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이 지금 있는 듯한 모습을 잘 굴리자. 잘 굴리자. 지금 법문을 열심히 해서 우리 도반들하고 새말기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미션이라. 그냥 하나도 다른 거 없다 이 말이죠. 그게 미션이에요. 그 미션 하고 나서 이제 가면 내가 이 세상에 그 이유는 다 한 거지요. 그 이상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이런 공부를 하게 됐다. 미션이에요. 미션. 이런 그 선지식을 만나서 공부하는 것이 미션이라고. 그 미션을 충실히 행하고 가면 그것으로 그냥 된 거예요. 이 공부를 하면 자기의 인생 전반이 다 바뀌어버리거든요. 다 바뀌어버립니다. 왜? 기반이 바뀌잖아요. 기초가. 몸뚱이 내려서 하면은 늘 상대적이고 시비와 투쟁이 있어요. 그렇죠? 늘 상대적이고 시비가 붙고 있다 없다 옳고 그름 이렇게 되죠. 그런데 허공으로서의 내가 되면 일체의 모든 모습들이 다 크게 말하면 내 아닌 것이 없지요. 나의 나툼이기 때문에. 그럼 완전히 사고가 달라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져서 사는 것이 그냥 내가 몇 살까지 다들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는 날까지 제대로 살다가 가는 겁니다. 진짜 인생은. 그 전까지 사는 거는 가짜 인생 사는 겁니다. 가짜로 사는데 자기는 자꾸 진짜로 사는 줄 알아. 꿈속에서 말입니다. 그 이광수 씨 꿈 보면 이광수 씨 꿈 할 것도 없어. 우리 꿈 꿔도 그렇죠. 뭐 어디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꿈 깨면 헛것이죠.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것이 헛것이다, 허무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얘기입니다. 둘이 아닌 자리에서. 그래서 가만히 알고 보니 이놈이 절대성자리인데 이놈이 상대성인 이 육신을 놔뒀거든. 이것만 안다면 몸뚱이에 왜 들어앉겠어요? 몸뚱이에 왜 들어앉겠어요? 이렇게 말씀은 하는데
몸뚱이에 왜 들어앉는지를 자체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몸뚱이에 맨날 들어앉죠. 권대영 거사님, 몸뚱이에 왜 들어앉으면 안 되는지 잘 연구해 보십시오. 그게 공부의 첩경입니다. 왜? 나는 몸뚱이를 기반으로 해서 나라고 하고 있거든. 그렇게 해서 온갖 인생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몸뚱이에 왜 들어앉으면 안 될까 하는 것이 명료해야 돼요. 몸뚱이에 왜 들어앉으면 안 되지? 그런데 나는 왜 자꾸 몸뚱이에 들어앉지? 말로는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자꾸만 말로는 하는데 그 말이 뭔 뜻인지 모르고 하는 거지. 그렇지, 실제로. 공부를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몸뚱이 내다 하는데 그 위에다가 아무리 많은 경전을 보고 좋은 말을 많이 들어도 어떻게 들어요? 늘 몸뚱이 내로 들어. 그러니까 진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뭐만 더 키워요? 아마만 더 키워요. 나는 이만큼 들었다. 나는 이만큼 봤다. 나는 이만큼 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본 사람이 있거든? 그럼 난 니보다 낫다. 이래 생각해. 왜? 몸뚱이는 늘 상대적이거든요. 몸뚱이는 늘 상대적이지요. 왜? 몸뚱이가 모습이지 않습니까? 몸뚱이가 모습이기 때문에 늘 상대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치를 자꾸 공부를 하면서 알아야 돼요. 그럼 진짜 마음이 좀 편해지죠. 일단. 자, 이만하겠습니다.